독서실 가시는 거셨나요? 아닌가? 아, 집에 간다 했죠? 본인이 스카였죠? 아, 자꾸 옛날 단어 쓰네. 독서실 아니고 스카. 미안해요. 자, 우선은 이제 저희가 지금 뭘 계속 하고 있냐면은 대륙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의 첫 단추가 대륙 이동설, 멘토 대륙설, 해안조 확장설, 그 다음 주에 파리 구조론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게 플룸 구조론입니다. 제가 아까 멘틀 대륙 잠깐 얘기하면서 멘틀 대륙설, 아니 파리 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상고렌트 구간에서만 대륙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초창기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플룸 구조론은 이 멘틀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을 제외한 영역에서 전투적으로 대륙가 일어난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왜 등장을 했냐? 자, 판 구조론은 화산 활동을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걸 설명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판의 경계가 아닌 부분,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하와이가 이제 그런 예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바로 플룸 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거냐? 그게 아니라 멘틀에서 뭔가 물질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플룸이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두고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류라는 큰 개념이 깨지질 않느냐? 상승률과 하강률을 이제는 플룸이라는 특정 구조를 설명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플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물질의 어떤 이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이동하는 거로 이 플룸이라고 할 건데, 자, 근데 이 플룸이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뉘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뜨거운 플룸이랑 차가운 플룸,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판에 섭입하는 곳에서 어디 있니? 여기 있구나. 이렇게 판에 섭입하는 곳에서 자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이래요. 밑에부터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판이 내려가. 근데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얘는 자 우리 판은 멘틀 위에 제가 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계속 이쪽에서 민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수영장에서 내가 아무리 이 패들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올라탄다는데 가라앉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도 밑에서 내려가다가 계속 얘가 밀도가 작으니까 못 내려가고 고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려오는 것들이 특정 구간에 계속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건 뭐야? 차력을 처음에는 요만한 상태로 좀 보이는데 위에서 계속 차력이 철퍽 붙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 계속 차력을 위해서 누르니까 점점 압축되겠지, 밑에 애들이. 그럼 어느 순간 되다 보면 얘가 밀도가 커지게 돼. 누구보다 내 주변에 있는 멘틀보다 압축되니까 계속 이 덩어리. 그래서 얘가 어느 순간 똑 이 밀도가 큰 물이 뚝 하고 튀어나가면서 얘가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이걸 앞으로 저희가 차가운 플룸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뭐가 뚝 뛰어서 나가는 거야? 이 섭입하는 판이 계속 특정 곳에서 계속 고이다가 그게 주변보다 밀도가 커지면 뚝 하고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차가운 플룸입니다. 거꾸로 뜨거운 플룸은 뭐냐?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여기 외형의 경계까지 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온도나 밀도나 외액은 압도적으로 이 멘틀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내려갈 리는 없어. 자, 근데 이드메스트 보이듯이 이 친구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거는 이 외액이 마치 밑에 가스레인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온도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윗부분에 있다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으냐 아니야? 그치? 자,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놈이 아닌데, 자,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을 식히는 거야. 이 주변에 있는 애들. 자, 그럼 봐봐. 상대적으로 이 친구는 자 똑같은 물질로 구성이 됐다 가정을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친구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크고 이 주변 애들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온도차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밀도가 작으니까 여기 가만히 있던 놈이 이 친구가 옴으로써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게 뜨거운 플룸입니다.
이해됩니까? 물론 이 친구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 친구가 주변에 이 친구가 더 밀도가 작아 보이게 되는, 즉 온도가 높아 보이게 되는 효과를 낳아서 더 잘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메커니즘이 대충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멘틀 대류설에서 나왔던 우리 이 멘틀 대류 하강률을 플룸 구조론에서는 차가운 플룸으로 대체를 하는 거고, 상승류 같은 경우에는 이 뜨거운 플룸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판 구조론에서는 항상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있는 곳은 무조건 발산의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룸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무슨 연관성이 있냐? 자, 이 친구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것이 크게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발산형 관계도 있지만, 두 번째 어떤 친구도 있냐면은 열정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판의 경계에 있냐, 아니면 판의 경계가 아닌 데서 그냥 물질만 올라오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크게 두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플룸 구조한테 좀 차가운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멘틀 내에서 물질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아래 내려갔다 위로 갔다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열정이라는 게 판 구조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떤 플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이 두 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열정이에요. 물론 판의 경계에 있는 경우도 간혹 하나가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판의 경계가 아닌 부분에서 활산활동이 일어나는 이렇게 점을 다 찍어둔 거거든요. 이런 데가 다 열정이고, 그러면 어떤 애가 올라오는 곳이라고요? 바로 이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지. 네가 땅을 파갖고 직접 올라오는 걸 봤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 플룸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지금 4번에 보시는 이 지진파 관측을 통해서 플룸이라는 게 있겠거니 하고 그냥 예측을 하는 거, 실제 아무도 가서 본 사람 없어.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고 하니, 자, 차가운 플룸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애를 얘기했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갖는 특성은 주변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뜨거운 플룸은 얘랑 반대로 거꾸로 온도가 높은 놈이죠. 왜냐면 밑에 뜨거운 부분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자기 그럼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주변보다 온도가 높겠지, 그치? 근데 뜨겁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 있는 상태야. 밀도는 작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진파라는 거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파동은 전달이 될 때 뭐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냐면 바로 이 밀도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습니다. 밀도가 클수록 이 파동의 전류 속도가 빨라져요. 단점은 공기에서도 소리도 우리 파동이라는 거 알고 대충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네. 두 분 물리 선택하셨어요,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소리도 어떤 파형의 한 형태 중에 하나야. 자, 근데 공기 중에서는 소리가 1초당 보통 우리가 340m를 간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전에서 이 음향 실습방 갈 때 물에서 1초 동안 몇 미터 간다고 했어요? 1000m 간다고 많이 나왔잖아. 물이 밀도가 공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빨리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답이 나왔네. 그러면은 밀도가 큰 놈이니까 지진파가 똑같이 이제 P파, S파를 내가 통과한다라고 할 때 이 차원대가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금 파란색 칠되어 있는 부분 보죠. 여기 보시면은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 1.0%라는 건 주변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지진파 보고 아는 거지. 야, 지진파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저기 좀 차가운 애들이 있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지금 섭입대를 지금 표시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색 부분은 지금 판이 파고들고 있는 그런 걸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불기둥 마력이 쫙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뭉쳤다가 뚝 하고 내려갔다가 뭉쳤다가 뚝 하고 내려갔다가 이런 불연속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몇 개 지금 파란색이 나타내는 부분이 군데군데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차가운 플룸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차가운 플룸이 주로 어디 나타나는지를 이 지진파를 통해서 관측을 해보니 주로 섭입대가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자, 그러면은 뜨거운 플룸이 나타나는 데는 뭐 어디 거기에 열점이 있고 이 뜨거운 플룸이랑 흐름을 어떻게 하느냐? 얘는 불기둥이야. 위로 솟구쳐. 그래서 벌겋게 보이시죠? 자,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진파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흘러야 할 거야. 이론상이라면. 근데 실제로 지진파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속력을 보니까 이 플룸이 올라오는 이 특정 구역에 지진파가 속도가 느리게 연습되는 데가 있는 거야. 저기가 뜨거운 플룸이네. 이렇게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진파로 이렇게 플룸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열점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 요 발사능 같은 경우는 움직였잖아. 해력 같은 게. 자, 근데 이 열점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그냥 플룸이 올라온 구멍이면은 그냥 그 구멍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물을 판다고 해가지고 우물이 갑자기 오늘은 여기 있다 저쪽으로 갑자기 가지 않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 불 나오는 구멍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열점은. 자, 그래서 이런 열점의 특징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5번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이 화산들이 쫙 펼려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걸 내가 시간순으로 그려볼게요. 처음에 자, 플룸이 이렇게 무가 막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최초로 화산성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화산성을 1을 하나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이 불나오는 구멍은 고정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암석권, 즉 판을 움직여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판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가지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이 이후에 그러면은 어떻게 또 모양이 그려지냐면은 이 불기둥 나오는 위치는 그대로야. 자, 이 1번 화산섬이 판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열점은 고정인데.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화산섬을 만들면 되겠지. 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열점은 고정되어 있지만 판 움직여가기 때문에 찔끔찔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섬을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판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열점 근처에서는 이렇게 섬들이 일렬로 배치가 되는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판이 갑자기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방향 틀었다? 그러면 섬이 배열되는 방향도 그 판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꺾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울 쪽에 있는 열도가 이 열점 위에서 만들어진 섬들이 주변에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판의 이동 방향도 같은 이제 배치방을 띄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시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이 32페이지에. 그래서 요거 자료 조금 해석하는 팁을 드리면은 자, 오래된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쫙 그어보세요. 화산섬이 오래된 쪽으로 화살표를 쫙 그어보면 이게 뭐랑 같냐면은 판의 이동 방향이 같아요. 선생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 시험지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열점은 잘 고정이 됐죠. 샤프를 딱 종에다 박아도 그러면은 저런 배치가 나오려면 내가 이 종이 쪼가리를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돼요. 오케이? 기억이 안 나면 쓰라는 거고 이걸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 분피로 고정되어 있는데 칠판을 내가 이쪽으로 잡아서 끝나고 하면은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판이 형성이 될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한번 그냥 1, 2번 풀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볼게요. 33쪽에 유형 1, 2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랑 많이 안 놀러 가요? 저는 예전에 꿈의 숲 처음 생겼을 때 많이 놀러 다녔는데, 근데 거기 꿈의 숲이 연못 하나 있잖아요. 그게 그 나쁘게 생각하면 물이 고여있잖아. 5월달 가지? 목이 산란장이야. 가면 장구벌레하고 표면이 쫙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든 나머지 친구들이 거기에 무슨 만행을 저질렀냐, 에프킬러를 한 통 통째로 들어와서 계속 뿌리는 거야. 근데 안 죽더라. 물이 고였으면 그 정도면 애들 다 죽을만 한데 잘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운 자연학습 받아가지고 항생제 그런 거 예상 생기면서 자꾸 그런 거야. 자꾸 뿌리니까 안 죽잖아.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죽이냐? 이제 불이나 약간 이런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조져야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모기가 딱 앉았어, 힘 주잖아? 얘 못 도망가. 왠지 아세요? 아니, 본 적 있구나.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해본 적 있어요? 왜냐면은 근육이 처음에는 이렇게 풀려있다가 힘을 주잖아. 그러면 이게 빨대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근육이 수축하려면 이 빨대를 딱 잡아. 그러니까 못 빼는 거지. 빨대를 뺄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지. 이 빨대 꽂아놨는데 빨대 뽑으면 죽잖아. 그렇게 해주면 저렇게 죽으나 이제 풀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근데 사악한 인간들은 가만히 이렇게 친구를 놔두지 않죠. 어딘가에 포집을 해두거나 개구리 먹이를 주거나 이런 친구들 많지. 그래서 잠자리 날개 뜯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장난치고 싶어도 잠자리가 목이 잡아먹는 애들이란 말이야. 알고 계시죠? 뜯으면 안 돼, 날개. 가끔가다 눈알로 분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시면 안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풀른 모양이 해석하기라고 돼 있는데, 자, 우선은 여기는 되게 굉장히 단순해. 외액의 이 주변부에서 위쪽으로는 이 친구가 뜨거운 풀름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 지각 쪽에서 밑으로 가라앉는 흐름은 차가운 풀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A가 뜨거운 풀름이 만들어지는 곳은 정확히 위치가 어디냐면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성된다 라고 여러분들 적어주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밀도가 높은 풀룸은 어떤 건가 라고 하냐면, 이게 다른 흐름으로 바뀌면은 온도가 낮은 풀룸은 어떤 놈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죠. 차가운 풀룸은 온도가 낮죠, 그렇죠? 왜? 만들어진 것부터가 온도가 더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지진파의 전파 속력은 이 친구의 밀도랑 관련이 있었어요. 밀도는 B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 속력도 지진파가 통과를 할 때 이 차가운 풀림에서 더 빠르게 통과를 할 거다. 이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고급지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 펜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지금 지진파가 빠르게 이동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차가운 풀로 위치한 곳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풀로 존재하냐라고 물어본다고 이런 식으로 차가운 풀로 존재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고. 자, 근데 이 차가운 풀로 존재하는 지역은 주로 섭입대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섭입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질 활동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일어나거나 활동이 일어나거나 둘 다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자, 요 지진파 자료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섭입된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 자, 느낌상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위치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풀려는 내려오는 게 보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섭입돼요. 자, 섭입대가 땀이랑 만나는 지금 판의 관계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누가 지금 더 판의 관계에 가까워요? 기억이 더 가깝네.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풀어보고 뒤에 것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팁을 2개를 드렸어요. 많이 쉽다.
자, 다 아신 것 같으니. 자, 우선 판의 이동 방향은 제가 뭐라고 했다고 했냐면은 3의 배열 방향을 봤을 때 나이가 오르는 쪽으로 화살표를 그린 거나 이 판의 이동 방향이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친구는 방향 기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판은 북서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식으로 주면 될 거고요. 이렇게 방위 표시가 보통 나오는 경우는 바로 무조건 방향으로 보면은 이 방위부터 파악하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 이 기간 동안에 텀이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요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사이 텀이 거의 길이가 비슷해요. 자, 근데 기간이 지금 누가 더 기냐면은 요 첫 번째 구간이 시간이 사이 텀이 더 길단 말이야. 그럼 이 속도는 어디서 더 빨랐던 거예요? 38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정도면 더 빨랐던 거겠죠. 그죠? 같은 비슷한 길 구간을 이동하는데 시간이 내가 압도적으로 짧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풀로? 자, 뒤에 연습 문제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5번까지 풀어보세요. 생명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죠. 초보에 뭐 있었지? 연역법 이런 거 있었나요? 매덕과 귀담의 차이가 뭐예요? 너무 약간 그건가? 첫 장에 그거 나오지 않아요? 과학적 연구에 보통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연역이랑 귀담 하잖아요.
주로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는 귀납법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납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보통 이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연역법으로 쓴 것들은 이제 무슨 법칙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 들어보죠? 싫어요, 우리 같은?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플룸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일단은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단 흔히 아는 이 지형들이나 일단은 경계를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은 뜨거운 플룸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총 두 가지 케이스를 했어요. 첫 번째는 발산된 경계가 있는 곳, 두 번째는 열점이라고 했고, 자, 근데 대상주항이론은 얘는 발산된 경계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플룸을 상승하는 곳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니은은 잘 읽어보면 완전 틀렸어. 뭐가 틀렸냐? 밀도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면서 압축되고 지금보다 무거워지기 때문에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커지면서 생성된다라고 바꾸셔야 될 거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플룸이나 아프리카의 대형 플룸이 일단은 뜨거운 플룸인지 차가운 플룸인지를 식별을 하셔야 돼요. 자, 아시아의 플룸은 이동하는 방향을 보니까 얘는 차가운 플룸이야.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형 플룸은 올라가는 거로 봤을 때는 뜨거운 플룸이고요. 자, 그러면 전달 속도를 따지려면 얘네 둘의 밀도를 비교하면 되겠는데 누가 더 밀도 커요? 차가운 플룸이 더 밀도 크죠. 그러니까 지진파 전달 속도도 아시아의 플룸이 더 빠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리응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판구준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대류가 들어가는 어떤 범위가 일단 달랐죠, 그렇죠? 초창기 판구준은 어디서만 대류가 내렸다고요? 상부 멘틀에서만. 근데 이 친구는 판 밑에는 멘틀 전체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도 쉽죠? 자, A는 차가운 플룸, B는 뜨거운 플룸의 전속도 이 친구가 A가 더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맞고. 자, 호산열도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수렴형 섭입형경에서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아까 열집에서 열도 만들어진다며 그 친구는 호산열도가 아니야. 호산열도는 어디에 목하는 거라고요? 섭입형 경계에서 이 섭입돼서 만들어진 이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만 호산열도라고 부를 거라고요. 구분해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니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상부 멘트가 하부 멘트 사이에서 A가 형성되냐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모르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이 판이 압축돼서 내려가는 부분 있잖아. 그리고 조금 연결을 그렸으면 이런 게 좀 생각날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그림 보면은 요 점점점점 되는 요 부분 있죠, 요게 상부 멘트랑 하부 멘트의 경계부예요. 그래서 이 판이 뭉치는 부분이 어디에 걸쳐 있는지 보면은 요 점점점 되는 요 경계부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 차가운 플룸은 상부 멘트과 하부 멘트 경계 그 어딘가에서 뚝 떨어져갖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림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계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부 어딘가에서 그냥 만들어진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플룸 50도 주고 그 다음에 3개시도 주네요. 자, 우선은 여기 A 부분 여기는 동아프리카 열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뜨거운 플룸이 올라가는 곳일 거고, 그 다음에 요 C 같은 경우는 열점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뜨거운 플룸이 올라가는 곳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B 부분,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여기는 판이 섭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가운 플룸이 내려가는 곳일 거고요. 자, 일단은 기억 틀렸어요. 왜? 기억은 차가운 플룸인데 여기 뜨거운 플룸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 니은,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이는 열점은 안 움직인다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대규모의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의 경계부에서 형성된다. 이거 맞는 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최근 고사 문제예요. 자, 그럼 4번입니다. 자,
자, 요거 일단 하와이 섬 근처에 있는 요 열도가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배경 지식이 일단 있어야 조금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 자, 그래서 하와이 섬이 이제 여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데가 하와이 섬이고, 그래서 여기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걸 일단 맞고, 이 나의 자료를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7천만 년에서 4천만 년 사이에 이 판의 이동 방향이 어디냐 이거였는데, 자, 4천만 년 전 기준으로 나이가 많아지는 쪽이 화살표를 그어보면은 B 방향으로 그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은 B 방향으로 이동을 했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도 맞고. 자, 근데 지금 4천만 년 전을 기준으로 이 열도의 섬들이 배열되는 방향이 바뀌죠. 근데 열정은 고정이라 했으니까 저렇게 섬의 배열 방향이 바뀌는 거는 판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섬의 만들어지는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그래서 기억니은 들으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 자료에서 좀 잘하셨으면 문제를 딱 푸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지식과 속도 편차가 지금 마이너스인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쵸? 자, 여기 그럼 뭐 있는 거예요? 차가운 플룸 있는 거네? 그래서 이 지식파의 관측자를 보면, 아, 저기에는 차가운 플룸이 일단 관측이 되는구나 라는 걸 눈치를 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보면은 온도 비교는 그럼 어떻게 하는? 지진파 이동 속도 가지고 보면 돼요. 누가 지금 더 높은 지점이에요? 지진파가 더 빠르게 이동하는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군요.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면 여기 느리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네. 자, 여기가 뜨거운 플룸으로 바뀌어졌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B 지점이 온도가 낮은 지점이고, 그 다음에 A 지점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지점이겠네요. 여기까지 맞죠, 그렇죠? 그래서 A 지점의 온도가 더 높다라는 거는 이 지진파의 속력이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니은 A, B 구간에는 플룸이 상승하는 요인이 존재하는,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이 지진파 속도가 느려지는 곳이 뜨거운 플룸, 즉 주변보다 물질보다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 구간에 플룸이 상승하는 영역 중간에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X와 Y의 경계는 외핵과 내핵의 경계냐라고 했는데, 플룸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지진파 속도가 빨라지는 곳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고지자기는 오늘 다는 안 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다시 한번 훑어보고 유형 하나만 풀어보고 오늘은 끝낼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배운 고지자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 복각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수평면을 기준으로 이 나침반의 N극이 얼마나 땅을 향해서 이제 있냐를 이제 우리가 복각이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고, 이 복각의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는 땅바닥을 향해 있을 때, 마이너스일 때는 하늘을 향해 있을 때가 마이너스 부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자북극, 즉 지구가 S극을 정확히 띄는 부분은 계속 위치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국이랑 자북극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적어드리면은, 자, 이거는 지구를 우리가 구로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을 펼쳐가지고 90등분을 해. 그래서 딱 90등분 위에 꼭대기에 있는 지점이 바로 진국입니다. 자, 근데 자북극은 어떠냐? 자석으로 치면은 S극의 딱 그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외계인 대류 활동을 하면서 이 S극의 N극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는 계속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바뀌는 거에 기인을 해서 이 S극이 남반구에 있으면 역자극기로 부르기로 했고 S극이 북반구에 있으면 우리는 정자극기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구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을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하는 건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자기력선이 북반구 중부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나침반도 이 화살표랑 같은 방향을 향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복각을 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자기적도라고 되어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리상 적도랑 다릅니다. 저는 우리가 말하는 그 위고 영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적도는 뭐냐면은 수평선이랑 그 다음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즉 나침반을 딱 해놓으면 수평선이랑 자침이 똑같이 수평을 이루는 거야. 거기를 우리는 앞으로 자기적도라고 할 거예요. 근데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거, 지리상 적도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 시점의 남반구는 자기력선을 이렇게 땅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나침반이 이렇게 하늘을 향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복각을 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을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뭐로 같이 학습을 했었냐면 요 잔류작이라는 복수를 학습을 했었죠. 뭐였냐면은 뻥 터졌어. 그 화산이 터졌어. 그러면은 화산이 터지면서 그 알갱이 속에 조그마한 자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게 특정 온도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굳으면은 그때 이 암석이 만들어졌을 때 나침반 방향을 그대로 바꿔준다라고 했죠. 그게 잔류작의 개념입니다. 다 들었던 내용 재밌지? 자, 4번, 5번, 6번은 나중에 하고요. 자, 저희는 뭘 해볼 거냐? 유형 1, 2, 3을 해볼 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유형 1, 2, 3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하셨습니까?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처음 보는 유형이고 고지자리 쪽에 특히 고난이도가 진짜 여러분 중간고사 하는 범위 내에서 고난이도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데가 이제 3대 연령 이제 뭐 이 지층이 몇 번째로 쌀게요 이런 거 하는 부정하고 나오는 거 거기가 두 번째로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워크북 재밌을 겁니다. 문제도 내가 2배로 늘렸어. 18문제 있습니다. 됐어요? 네. 자, 우선 프랙티스 1부터 볼게요. 자, 우선은 정자극기 형성되는 새
이 가정을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안심하고 이게 어느 반구에서 만들어졌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제가 뭘로 판단할 수 있댔죠? 이 친구들이 만들어진 위도랑 대응을 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 A랑 C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서 만들어진 친구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에서 만들어진 친구예요. 자, 그래서 위도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위도의 단순히 크기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들로 비교를 하면 되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냥 중요한 빠는데 크기로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적혀놨냐면은 AC 비순으로 만약에 움직였다. 그럼 얘는 어디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 라고 적혀 있잖아.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자료를 여러분들 주게 되면은 머릿속에 이씨 어디 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화를 내시기 때문에 항상 고지장의 그림이 나오면은 이렇게 돼 있거나 혹은 표로 나눠줬다. 밑에 있는 것처럼 지구보다 하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자, 여기 위가 지리산 북구, 여기 위치 남극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우선은 A지개는 북방구에서 만들어진 거고 벽이 50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지, 그치? 자, 위도는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으니까 제가 경도선 하나 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생긴 곳이 얘보다 조금 밑, 이렇게 플러스 곱하기고 48도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자,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남방구에서 생겼고 위도는 45도. 자, 지금 대륙이 어디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방향은 남쪽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2차 문제도 똑같이 푸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친절한 게 위도로 계산할 수 있게 줬기 때문에 조금 하나 덜 고민해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과거 지금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지금 올라가는 형태를 띄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무조건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었네, 계속 쭉 북쪽 이런 건 안 되고 중간에 숫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 친구는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쭉 계속 지속적으로 위도 낮아지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려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복각에 따라서 위도로 추정할 수 있는 값을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자, 우선은 D일 때 복각이 마이너스 48이었고 이때 위도가 언제인지 보니까 한 20도에 가까운 어딘 거네요. 자, 그래서 이게 D 위치, 그 다음에 C 위치는 37도일 때니까 이때 20도가 조금 낮은 데네. 한 15도 정도 할게요. 여기가 C.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복각이 18도를 했으니까 한 요쯤 찍어보면 위도가 적도 부근은 어딘가 10도 정도 되는데 이 위치에 있고, 이 위치 B. 그 다음에 38도일 때가 위도가 20도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냥 복각만 준 경우에는 강도 그냥 고정시켜 놓고 한전 사무소 붙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나 쌤 저렇게 구글은 뭐 귀찮아. 그럼 판매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95도. 대신에 어디가 남은 거 문제 적어야 돼. D, E, C, 이렇게 판매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들어가서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복각자료만 주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잘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좀 맞돌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패턴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이제 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자료에 이 점들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옆에 적어두세요. 보통
문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해야지.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고 찍어 놓으면 저 점의 의미가 고지자비로 추정한 지리산이 북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내용을 줘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거야. 자, 요 이형전선의 점을 봐요. 그러면은 이 돌덩이 기준으로 이 돌덩이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야. 자, 이거 북극이야. 자, 그러면은 이 돌덩이가 만들어질 때는 이 고지자기의 복각과 이런 가로들을 봤을 때 대륙이랑 이 북극이 이 정도 거리만 떨어져 있었다라는 걸 저 지구본에다 지금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기가 저 위치에 있으니까 좀 졌다 찍어놓은 거야. 자, 그러고 나서 151억 5천만 원 전에는 어떻게 지금 경과성이 조금 바뀐 거냐면은 야, 101억 5천만 년 전 복각으로 보니까 그때는 떨어진 거리가 더 멀어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하나 합쳐보면 지금 어떤 그림이 나오냐? 2억 1억 5천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납득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지구본상을 조금 더 내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요게 이 이온을 돌덩이가 만들어서 지리산 북극의 위치였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 지구본상에서 내가 진짜 얘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은 요 두 개를 한 세트로 거리까지 그대로 놓고 북극 깃발을 지금 북극 깃발의 위치에다 갖다 놓는 거야.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거의 반도 차이 안 나니까 여기 정도의 2억 년 전에 대륙의 위치가 여기였다라는 지구상에 바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1억 5천 년 전에 타와 떠올려 여기쯤에 있겠네. 올려 여기, 올려 여기. 자, 그럼 대륙 이동 방향 지금 어디예요? 남쪽으로 쓱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얘를 갑자기 돌덩이를 막 돌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게랑 이 고지자기로 추정한 지리산 북극이 같은 경로선상에 있으면 이런 경우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경로 어디 뭐 돌덩이 회전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위치했던 곳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정확도로 요구하는 데는 이 지게랑 그 다음에 지리산 북극 사이의 거리까지 정확하게 주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이런 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도차고 그냥 괜히 주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표시했고, 자, 그래서 이 1을 그려봤을 때 이동하는 방향이 지금 남쪽으로 점점 좀 내려왔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 자, 우리 지금 이 대륙들을 지금 그렸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대륙들 사이에 위도 간 차이가 이 기간마다 얼마나 나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돼요. 자, 2억 년에서 1억 5천만 년 사이에 지금 요 정도 기간을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자, 근데 1억 년에서 현재까지는 일단 이동한 위도도 딱 반 칸밖에 안 났어. 근데 이 친구는 어때? 거의 한 칸 넘어갔잖아, 그치? 근데 기간도 이 친구보다 작네? 자, 위도 한 칸은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동속력은 이때 2억 년에서 1억 5천만 년 전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굳이 이걸 안 그리더라도 이 지리산 북극에 실제로 위치했던 이 점들 사이의 거리가 어디가 더 머냐를 가지고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미국 소리 갑자기 조금 들어온 느낌들이 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워크북에도 비슷한 유의 문제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풀어보시면서 좀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거든. 그때 조금 더 친해지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 순한맛까지만 조금 친해지는 걸 목표로 잡고 이번 주는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저희 숙제 2개 나갈 건데, 자, 이번 주부터 숙제 낼 거예요. 여기 오늘 저가 문제로 줄 건데, 이 수특 문제 이 편에서 다 풀어오셔야 되고, 다음 주부터 제가 2개 다 검사할 겁니다. 여기 풀어오시고, 워크북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건데 문제가 좀 늘렸어요. 앞으로 계속 워크북의 문제는 18문제, 20문제, 40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낼 겁니다. 근데 만만치 않아.
아니 그렇다고 내가 고난도 문제 때려박았냐?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워크북은 제가 주로 구성하는 게 따로 뭐 추가로 기출 안 풀어도 될 정도로 좋은 것 때문에 제가 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위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열심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문제 꼭 나옵니다. 워크북에 문제들은.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